네,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6분 정도 지나 있는 현 시점, 과연 지금 장 초반에 어떤 전략을 짜야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무난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2차 전지 시세 짚고 온 만큼 첫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가보려고 합니다. 리튬 가격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할 이슈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요. CATL이 8월에 중단됐던 젠샤워 리튬 광산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에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보도 일자로 찾아보면 한 7일쯤에 나왔는데 이 이슈가 계속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CATL이 채굴권을 다시 확보를 해서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에 리튬에 대한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이 가격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이 리튬 가격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전략 좀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뭐 일단 당연하게 재개 추진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CATL 같은 경우도 이미 재개 추진 관련한 뉴스는 10월 달 말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완벽하게 재개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아직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지겠다. 2차 전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들 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프리장에서도 계속 핫하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를 이야기 드릴 때 최근에 수요 확장세를 보실 거면 리튬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맞아요. 어제 근데 리튬 가격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연스럽게 2차 전지가 있으셔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럼 빠르게 2차 전지 지금 현재 리튬 가격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항상 중국 증시 10시 반에 개장하면서 탄산리튬 가격 선물 변동성이 일어나는 점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네. 어제 기준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얼마였냐면 87,000위안이 넘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7%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했네요, 오히려.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은 생산량 재개도 재개인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이슈가 이제 12월 말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 보조지원금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저렴하게 먼저 주문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주문이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ESS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배터리 산업의 확장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지금 회복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리튬 가격이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먼저 화면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일 지금 마감 형 상황이고 네. 오늘자는 아직 개장은 안 나왔겠죠. 1시간 뒤에 볼 수가 있겠죠? 네, 1시간 뒤에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 상승 구간 그대로 돌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투자 상향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 증시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앨범R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6%가량의 상승분들이 올라와 줬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전고체 관련주였었던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9%, 10% 두 자릿수 넘는 상승분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시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하우스와 그리고 각 일부 이제 투자 평가사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세로 넘어갈지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수요를 뒷받침하듯이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시피 시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자, 이제 25년도 끝나가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수능도 지나가고 오늘 빼빼로 데이네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네, 배터리 수요가 이제 26년도 얘기합니다. 연간 기준 31% 성장 전망을 내놓았으며 추가적으로 리튬 재고는 2025년도 11월까지 약 1만 5천 톤 감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세라면은 이 리튬과 2차 전지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 ESS나 그리고 전일 기준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버 트럭 이제 책임자일까 사임을 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FSD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전기차 시장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어디부터 좀 봐야 될까요? 당연히 에코프로 봐야죠. 에코프로. 에코프로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차전 지주들의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이라면 당연히 대장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봐야 합니다. 물론 전일 미국장에서 반도체들, 빅테크들 위주군들의 상승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관심도가 쏠려 있을 텐데 네. 자, 에코프로는 21선 지지 받으면서 빠르게 다시 지난 고점 돌파 시도 자리로 넘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저항대에서는 돌파할 때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일단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이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조금 더 눈에 띄고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항상 코스피의 선물 옵션 시장을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맞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셧다운도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자금이 유통이 돌아올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근로자들에게 돈까지 뿌리겠다.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 뿌린다는 거 뭐 정말 작은 수준으로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자, 이 이야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긴축 완화까지 집행이 들어오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나쁠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물론 신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지만 시장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구간에서 투자가 확장되는 구간에서 이런 ESS 같은 종목들은 올라갈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물 옵션 시장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 선물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팔로우 해주시나요? 왜 이거를 지금 계속 팔로우업 하냐면은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손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투자자별 만기 손익 상세입니다. 제가 좀 차트 잘 보이시게 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투자자별 만기 손익 상세 차트인데 지금 이 가운데 중심값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외국계들 선물 만기는 523포인트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포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게 자금에 어찌 보면은 부담감이 있죠. 계속 올려당기기 위해서 지금 뭘 당겨요? 지주사를 당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지주사가 올라가네. 근데 SK 하이닉스도 상승세, 삼성전자도 상승세가 괜찮은데 이전보다는 좀 부진하구나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구간부터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반도체 좋아요. 좋은 뉴스 있는 건 많은데 네. 이 자금들로 인해서 순환이 일어나 줘야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장비주들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소형 위주군들 내지는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자금이 순환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동안 지금부터 그럼 시장은 올라가려는 시장과 코스피와 그리고 내려야 하는 외국인들,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외국인들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구간 동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이제 AI로 수혜받는다, ESS 그리고 2차전지 수요 살아남는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내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 우리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리뷰를 하고 좀 일부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까지도 좀 진짜 꼼꼼하게 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에코프로 봤으니까 에코프로 BM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20만 원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단 상승하고는 있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16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누가 먼저 가냐라는 형태 내에서 좀 에코프로가 당연스럽게 더 가볍기 때문에 상승분은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16만 1,000원 특히나 가격적인 기술적인 모멘텀으로는 21 이평선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목표가는 저는 20만 원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12만 원대에서 접근했었던 종목인 만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고 지금 내가 2차 전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뭐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BM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가는 거는 당연하게 에코프로입니다. 네. 하지만 나는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거 간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떨려서 힘들다. 못 보겠다 네. 하시면은 에코프로 BM으로 BM.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 전해드리고 항상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이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현재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입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강원에너지 보고 넘어갈게요. 강원에너지요. 일단 수익률은 39% 최고가 기준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원전 쪽으로 이슈로도 가지만 이 종목 제가 두 마리 토끼로 잡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맞아요. 네. 네, 원전과 그리고 리튬 소재 관련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짬짜면도 이게 잘못 섞으면은 이상해요. 네. 근데
잘 섞인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재료성을 계속해서 올라타고 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인 우상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어제 편입한 것까지 먼저 보고 그리고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볼게요. 네, 삼성 SDI요.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전일장 좀 눌린 구간에서 잘 매집을 했고 어제 오늘 이틀간 7%가량의 상승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한 구간이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주들 이 눌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정고점 직전까지 이전 구간에서 눌린 자리들을 보시면은 이 눌린 자리들이 지난 뭐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돌파 중요 자리입니다라고 나왔었던 이 돌파 자리를 깨지 않았어요. 근사치가까지 3에서 40% 정도까지 조정이 딱 떨어진 상승분 대비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당연스럽게 우리 목표가까지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손절친 녀석들로 좀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로 바로 갈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자, 손절가를 아쉽게 터치한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네. 에코프로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배가량으로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인리 광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수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원재료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게 각 기업들 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면 아직도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자. 아쉽게 제가 조금 일찍 소개를 드린 탓에 좀 네. 눌린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은 위로 안착을 한 만큼 괜찮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 반등 추세 나올 가능성 높다. 이 정도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2차 전지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께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리뷰 종목들도 만나봤고요. 2차 전지 눌리면 사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 손절가 터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자라는 AS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로봇에 이제는 방산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봇이 군 장병들을 대신해서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한다라고 하는데요. 로봇이 대신할 것이다에서 첫 번째 부분이 될 부분이 바로 지뢰 탐지다라고 몇 번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위사업청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700억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로봇 개도 파견을 할 것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던 무인화의 실전 도입이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이 뉴스에 대해서는. 물론 로봇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는 다들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완벽하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쪽일지.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로봇 기술, 이제 무인 기술, 앞으로 우리 인구수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저도 이야기를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선 첨단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현재 해당 첨단전에서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그렇죠. 드론도 결국에는 로봇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드론, 뭐 휴머노이드, 로봇계. 그래서 지금 방산 사업들의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탈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솔루션 기업을 항상 가장 유일하게 좀 챙겨보고 있는데 네. 그 로봇을 만드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작동 방식을 설계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기업은 조선 쪽에 연관성이 붙어 있고 변동성이 나왔었던 종목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맞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방산 쪽에서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라는 쪽을 좀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게 최근 필리조선소 이야기 붙이면서 변동성 나오면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오, 근데 또 빡세요. 그러게요.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뭐 추가적인 확산이 나오지는 않고 소강 상태로 지금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방어적인 경향도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악재 뉴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악재성적인 지금 추가적인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증시의 하락, 악재,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을 내려 빼는 게 아닌 이상은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당장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 점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 형상 먼저 체크해 보시고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당연스럽게 풍산입니다. 풍산. 네, 풍산이고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이 당장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풍산의 박격포 드론 같은 경우가 가장 저는 외향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풍산은 아직 11만 원권 위로 좀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에 접근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눌린 구간에 관심도만 담아두시고 이슈성이 일단 발발하면은 그때 좀 다가가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LIG 넥스원이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 나온 이후에 회복세가 쉽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전쟁이 굉장히 지금 관심도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내에서 러시아군이 중요 진지까지 계속해서 진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직 국내 대응이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진된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연말 내지는 내년 연초 구간에서의 좀 변동성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시기적인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방산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 꾸준하게 방산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눌린 구간 시기 잡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 AI 관련 밸류 체인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좀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 눌려있는 지금 이슈가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좀 계속 팔로우업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뷰까지 만나봤고 두 개의 이슈까지 다뤄봤는데요. 2차 전지 오늘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어디 좀 눈 감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벼운 녀석으로 변동성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장 초반에 리튬의 상승세로 인해서 유일 관련주들이 일단 10% 넘는 상승분,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데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현재가 11,62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이요. 이 기업 잘 기억해 보시면 포스코한테 2차 전지 사업까지 인수를 했었던 기업이라는 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의 확장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쪽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가지고 리튬 가격이 급등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리튬 가격이 급등 나오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제 특히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수산화 리튬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거 다른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수요를 이야기함과 지금 2차 전지의 바닥권 재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네. ESS와 로봇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미래나노텍이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느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에 지금 이미 리튬 전구체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LG 쪽이랑 삼성 SDI 이 두 쪽 모두 다 지금 최근에 어느 국가에다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북미. 북미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오늘 기준 보시면은 상승 구간 내에서 481선, 제가 항상 저항대를 좀 길게 보는 게 300이랑 481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오늘 기준으로 481 이동평균선에 계속 맞닿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가 구간이에요. 오늘 고가를 좀 넘어서는 형태로 종가 마무리될 경우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가격 전략 제가 조금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 그래도 불안정성은 일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일단 단기 급등 먼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자리, 목표 자리를 이렇게 짧게 잡는 이유는 지금 2차 전지주들 중소형주로 갈까요? 아니면 대형주로 갈까요? 이 갈림길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승세가 한번 나오면은 이 목표가 도달했다 그러면은 더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인 만큼 돌파 자리를 우선적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린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장 전반적으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쭉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주도주 투자에서는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은 미리 공략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가벼운 미래나노텍 공략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도 쭉쭉 가주길 바라면서 또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